친절한 안방 주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해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정말 싹 갈아엎은 이후에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세상에 천하장사가 화병이 있고 요리 명인이 욕을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시고 세상 화 안 내는 트로트 가수까지 이 조합 공개 클리닉 웰 아니면 어디서 또 보시겠어요?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잘 지내셨죠? 첫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늘 집에 가서 저도 화를 갖다 날 때는 이렇게 다스리니까 훨씬 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안색이 좀 맑아 보이신다고 맑아졌죠? 할까요? 네, 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두 분도 잘 지내셨죠? 나는 의지가 나이 썩나도 혼자 썩 안 낸다. 돌았으면 썩내지만 의지가 안 해도 썩 안 낸다. 우리 구현 씨도 가면은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많이 많이 받지. 받죠. 네. 무대에 음. 가끔 제 무대 약주 한잔 하시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허. 그러면 이걸 다스리면서 이제 아유, 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저를 할까.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되지만 네. 그 또한 사랑이다 하면서 좀 다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내려가면 막 차프라. 화 안 내신다면서. 자,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한 여성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이 질병이 무엇일지 영상 보고 함께 맞춰주시죠.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내가 길을 나서면 그곳은 곧 무대.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지. 어떤 사고도 내 미모가 다 해결하지. 아니 괜찮아요. 하는 부분으로 좀 알려줘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날 눈을 뜨니 갑자기 부어있는 내 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내 예쁜 옷들이 전부 터질 지경이 된 거야. 그 의사는 심각한 병이라고 경고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몸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뭐냐고. 이게 네. 갑자기 이렇게 몸이 좀 붓고 네, 옷이 안 맞을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왜 내가 찔리지? 네. 많이 먹어서 네. 특히 물을 많이 먹든지 네, 많이 먹으면은 저렇게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과음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다음날 좀 붓죠. 과음을 자주 해서. 예. 자꾸 나는 입에 넣으면 모든 게 부리끼가 잡힌다. 씹지도 전에만 눈 까쁘고 없다. 네, 과연 그녀의 질병이 뭐였을지 추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의 정답을 알려줄 전문가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순환기내과 임경희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교수 임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붓는 일, 어떤 질병 때문인가요? 사실 조금 생소한 질환이라서 답을 못 맞춰주셨던 것 같은데 네. 원인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다른 심장이- 데도 아니고 이게 심장이라고 심장은 하니까 왜 좀. 보여요, 이게? 정답은 심부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부전증. 그렇구나. 신부진이 먹었고. 나는 그러니까요. 간절만 알고 그거 알지. 우리가 보통 머리 뭐 아프고 부으면은 그런 뭐 거 알지. 심장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다. 콩팥이라고 하는 심장. 그럼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음식을 네. 많이 먹어도 그렇다. 짜게 먹어서 짜게 먹어서 그렇다.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신부전 때문에 그러면 몸이 붓는 이 부종이라고 하죠.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특히 이런 부종이 동반되는 신부전을 우렬성 신부전이라고 부르는데 신부전 환자분의 한 절반 정도에서는 이런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부전이 생기는 이유는 심박출량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콩팥에서 나트륨과 수분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종이 특히 발목이나 아니면은 종아리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앞쪽을 눌러서 자국이 깊이 남고 없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다시 올라오면 이게 그냥 살인 거고 그렇죠. 눌렀을 때 자국이 남아있으면 부은 거네요. 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더라도 이게 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손을 뗐을 때 자국이 깊이 남는다면 그것은 정상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아, 눌러봐야 내다,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래만 들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구멍난 가슴에 뭘 해도 다 트로트 같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우리 평소에도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고장난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심장이 고장나면 그게 신부전인가요? 뭐 저는 신부전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 신부전은 암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더 위험한 병입니다. 어유, 암보다 치명적이다. 네. 그래요? 심장은 기본적으로 이 수축과 이완을 해서 피를 신체 조직에 보내주기 위한 장기인데 네. 따라서 신부전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 경과에 따라서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좌심실의 수축 기능을 확인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막 덩치가 크다든지 또 무섭다든지 이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맞아요. 심박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이 늙어서 그렇게 신부전이 생기는 건지. 신부전은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심장 질환에 의한 심장 질환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종착지다,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나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신부전의 원인 제가 차트에 담아왔는데요. 네. 일단 심장 질환의 종착지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무호흡증 있는 사람 아, 막 잘 때 코 골거나 이렇게 네네. 그런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나는 잘 때 잠깐만 저 죽었나 싶어서 이 카메라 이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생길 수 있다. 근데 심장 잘 뛰는 거는 내 만기 오빠 해볼게 쿵득쿵득쿵득하고 근데 쿵득쿵득쿵득 이라네 그 좋은 사람만 봐도 쿵득쿵득거리는 거 아이가 내가 좋아서 눈이 좋아서. 좋아서. 보면 이게 자기가 너무 흥분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신부전이 올 수 있다. 너무 이 내용이죠. 설레거나. 옛날에 좋은 사람 보면 막 쿵득쿵득쿵득 근데 싫은 영감 사람. 보면 이런다 아이가 그것도 원인 되겠네. 우리 가수 같은 경우에도 예.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 공포증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심장, 저도 뭐 진짜 큰 무대 가면은 긴장을 좀 하는 편인데 그때 심장이 좀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부전에 이르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독성 물질, 술. 그리고 항암 치료도 같이 써 있네요. 이게 약이 독해서 그런가요? 특히나 이제 유방암에 사용되는 항암 치료제들이 이런 신부전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술 역시 술은 만병의 근원이죠.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니 네. 술을 어떤 사람 먹으라 그러고 의사 네.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심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음주력은 이런 신부전과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은 뭐 심장 좋은 데는 뭐 와인을 한 잔씩 하면은 뭐 네. 맞아요. 심장이 좋다고 아이, 진짜 그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피순환이 잘 된다 하는 기지 10년 이상 위험하군요. 내년이면 딱 10년째거든요. 큰일이네. 다음 보겠습니다. 심근증. 염증. 심근증은 어떤 걸 말하는 처음 건가요? 들어봤네요. 어떤 전체적인 질환의 합산인데 고혈압이라든가 콩팥 질환 같은 것들이 오래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심장에 부하를 일으켜서 심장의 근육이 변하는 상태를 총칭합니다. 자, 부정맥. 요거는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부정맥.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막 질환. 판막 의료 드라마 보면은 막 인공 판막 뭐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판막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인에서는 특히나 대동맥 판막이나 승모 판막의 이상이 흔합니다. 이 판막이라는 거는 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 내에서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이지만 이 문이 이제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같이 노화가 되면서 기능의 상실을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큰 원인 이제 1위 남았습니다. 어떤 원인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뭐야?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 그 보험 광고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네, 많이 허혈성 심질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질환들은 관상동맥에 깁상동맥경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허혈성 심질환이 걸리면 뭐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들었어요. 것 네. 같은데 이러한 혈관이 개통된 이후에도 이제 손상된 근육 조직이 회복되지 못해서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다양한 질환들의 종착역이라는 말이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뭐 이게 어그가 겁나는 기네. 뭐 내가 뭐 돈 많고 예를 들어서 이쁘고 키 크고 그러면 뭐 하겠노. 뭐 탁 몸상 가는 거 아이가. 뭐 어쩌겠노. 되게 탁 간다는 게 그럼 신부전이 결국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국내 신부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을 하였을 때 입원 중 사망률이 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퇴원한 이후에도 사망률 증가로 이어져서 퇴원 후 1년째에는 15% 정도, 15%. 예, 4년째에는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네요. 예, 네. 이 수치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암의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위암이나 대장암 혹은 자궁경부암 같이 비교적 양호한 암의 5년 생존율이 70%에서 한 80% 정도 되기 네. 때문에 이런 암에 비해서 일부 신부전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전이 이렇게 무섭네요. 5년 생존율이 암보다 낮은 질환, 바로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생소하듯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소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아, 임경희 교수님이 만난 환자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면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는지 저희가 영상 보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 함께 보시죠.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게 일상이 된 이순우 씨입니다. 이분이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인가요? 네,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분인데요. 입원할 당시에 20년 이상 된 심한 당뇨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리 자고 나도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그리고 얼굴이 붓고 손도 붓지만 다리가 제일 이게 막 너무 발등하고 막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냥 내가 붓고 또 이래 숨도 차고 이래 뭐시 불편한가 그래 이기지. 그 병까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지. 아이고 이 얼굴이 와 이래 또 부었노. 또 띵띵 부어가지고 먹고 이건. 아유,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붓는 게 당뇨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넘기신 건가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몸이 붓는 이유가 워낙 많아서 신부전을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순우 씨는 반지나 신발이 안 들어갈 만큼 몸이 많이 부었었는데 특히 하체 부종이 심했습니다. 아, 다리 쪽에 신발이 안 들어가신다. 신발 안 들어가네 지금. 뭐. 다리 팅팅 부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계단 오르는 것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멀리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체가 심하면 이 집에서는 내 침대 저 가는 게 무엇이 그래 한 10리나 말리나 가는 그런 기분이 나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가는 게 힘들 정도면 정말 심각한데요. 네,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소염제를 드셨었는데요. 그 후에 급성 신부전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땐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저렇게. 우리 영감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협심증으로. 무섭지, 무섭고. 아이고 이제 나는 이러면 또 우리 영감하고 똑같은 길로 가는가 그래가 어쨌든 막 살리달라 했어요 내가. 살리달라고. 이번은 한 2주 정도 했지 싶습니다. 인효제를 쓰던가 막 소변을 막 계속 빼냈거든요. 어디서 보면 내가 소변이 그래 들었는고. 아유, 침대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혼자서 운동을 할 오, 만큼 많이 그런 거를 좋아지셨나요? 많이 좋아하셨네요. 많이 좋아졌어. 아유, 진짜 잘 됐습니다. 아이 살았대. 이거만 해도 살았다. 아이고 얼굴 봐. 진짜 행복해 눈물 하시는 얼굴도 모습 좋네. 보니까 네, 저희도 네, 네. 기분 좋네요. 이제 네. 괜찮으신 건가요?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심했던 신부전도 완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꾸준한 운동과 혈당 조절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았대. 꽃냄새 나. 아이고 그래. 병원에서는 2주에 한 번 가서 약 타고 심전도 검사하고 또 혈액 검사하고 폐도 사진 찍고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면 삽니다. 제가 살았다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 앞으로도요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더만 네. 희망이 있구만. 아, 그죠? 네. 오늘은 좀 네. 진짜 희망 있네. 맞아요. 일단 결론은 선생님 말을 잘 듣자 이거인 것 같아요. 관리의 중요성. 네. 아니 근데 이노제를 쓴다고 하니까 네, 저게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운동할 때 체중 많이 뺀다고 이노제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야, 근데 저게 이노제를 어머님 드시면 좀 많이 이렇게 호전됐잖아요. 진짜 보더라도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일단은 뭐 반지 신발이 안 들어갈 만큼 부종이 좀 심하셨고 계단 조금 오르는 것만 해도 숨이 너무 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증상 말고도 어떤 증상들 나타나면 신부전 의심해야 하나요? 신부전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신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에는 호흡곤란, 피로감, 부종이 있습니다. 이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활동을 할 때 아주 심한 활동,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만 숨이 차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 더 신부전이 진행을 한다면 아까 보셨듯이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 보통 아이고. 운동을 하면 호흡은 당연히 뭐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요. 네. 지금 그 아까 앞에 그 사례를 보니까 조금만 걷더라도 이게 호흡을 막 못한 이 정도 돼야 이제 약간 신부전증을 아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다면 누우면 호흡곤란이 악화돼서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반복적으로 깨는 현상을 경험하게 그래서 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고 하셨구나. 그죠? 네, 맞습니다. 깊은 숙면을 네. 못 취하지 취하니까. 못하고. 네. 잠 참 잘 자야 되나 봐요. 그럼요. 네. 여기에 잠을 이제 잘 잔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신부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병원에 늦게 와서 혹은 이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부전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다 지금. 꼭 내겠다는 생각이. 그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딱 내다 지금 보고 전번 주에 할 때도 내다 싶어. 화병. 오늘도 딱 내네. 잠도 아까 잘 주무신다면서요? 잠깐만 눕다 하면 아마 머리 댔다 하면 끝나. 일단 혈색이 좋아요. 얼굴 색이 뽀얗해가지고 너무 예뻐서. 한 만져볼래? 예? 아이고 뭐죠? 아이고. 우리 박경래 선생님은 심각하지 않으신 것 네. 같고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영상에서 만난 주인공은 좀 많이 심하신 편인가요? 환자분이 숨이 찬 증상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증상이 좋은 편에 속하는 환자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진단이나 치료가 너무 지연이 되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0대 남자분이셨어요. 30대면 30대도 젊잖아요. 걸려요? 이제 이분이 30대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10년, 20년을 지내셨던 거죠. 네. 50대, 60대쯤 돼서 제 외래에 오셨는데 이미 그때는 고혈압성 신부전이 생겨서 아주 약물 치료를 강하게 하고 반복적인 입원과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 저하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아유,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30대 마지막 네. 해거든요. 내년 되면 이제 살을 이제 찍습니다. 근데 야, 저희 같은 뭐 30대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잖아 저 이제 만경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특히나 우리 노부야들의 또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전국적으로 축제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괜히 저를 손을 잡고 아이고 이렇게 실하노 그러면서 나는 당뇨가 심해가지고 진짜 고생이 많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도 당뇨가 심하셨다 그러면 당뇨가 심하면 신부전이 더 잘 생기나요? 그 국내 신부전 환자들의 동반 질환을 조사했을 때 59%는 고혈압,
35%는 당뇨, 그리고 28%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뇨는 심장 세포에서 미세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근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축 기능의 저하 등의 이상 소견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당뇨가 동반된 신부전은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야, 아니 근데 저는 당뇨는 없는데 약간의 이게 고혈압 아주 초기 단계를 지금 제가 교수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은 지가 지금 일주일째 딱 됐어요. 아, 지금 일주일 그래서 먹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고를 해서 먹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만약 고혈압 환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고혈압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부전의 가장 흔한 동반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단을 됐을 때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혈압 약을 한 10년 먹었거든요. 아유, 네. 그러면 그게 심각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조절이 잘 된 고혈압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10년 이상 약을 드셨다면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숨도 차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숨이 차야 신부전인가 스스로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교수님 좋은 방법 있을까요? 우리 지금 TV 보는 시청자분들이 따라 해볼 만한 것들? 호흡곤란은 신부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지만 이 신부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부전에 의한 호흡곤란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이제 활동을 할 때 네. 호흡곤란이 악화가 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한테서 호흡곤란이나 부종, 피로감들이 지속된다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한 가지 가정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감별 방법으로 저희 지금 따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이제 두 분 앉으셨거든요. 이 두 분 뭘 해보면 될까요? 네, 교수님? 어떻게 예. 그래서 말씀드릴 자세는 네. 멘톱니아라는 자세입니다. 네. 이 자세는 신발끈을 묶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자세를 위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시면 그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요? 이렇게 숙이는 걸 해보면 되는 거죠? 예. 보통 신부전 환자분들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돼서 30초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나는 사라지고 괜찮다. 30초 있어야 돼, 30초. 네. 하지만 이 자세에서 호흡곤란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부 비만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찔리는 분 누굽니까? 아니, 일단 배가 좀 접쳐요. 배나온 사람 예, 예. 누굽니까? 배가 접치고 아니, 약간 어지럼증이 있지 않나? 잠깐만요, 우리 어지럽진 않은데 관계생입니다. 배는 겹치네요. 배는 겹쳐. 제가 네. 요 뒤에서 봐도 지금 귀가 빨개지신 것 같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박구윤 씨 예, 지금 예. 호흡 곤란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호흡곤란은 없고요. 배가 좀 겹칩니까? 이참에 그냥 뭐 스트레칭도 하면서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0초 지나는데 두 분 괜찮으신 거죠? 건강하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네. 호흡 곤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호흡곤란은 없고. 약간 앞쪽으로 숙이니까 이게 얼굴이 약간 붉어진다는 그런 느낌. 혈류가 이제 앞으로 쏠리니까. 쏟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박구윤 씨는 혈색에 변화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건강하신가 봐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재미 재밌다, 아이가. 자, 이제는요.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 신부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자니 찝찝하고 안 따라하자니 망설여지는 이 건강 속설들 다들 많이 들으시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공개 클리닉 웰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라 카드노? 카드라고? 그래 카드라. 네, 카드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드남과 아유,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저 검색녀가 함께합니다. OX 극장! 극장! 저 진짜 하루 종일 검색해 왔거든요. 저는 네. 이 OX 극장을 위해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제 지인들은 길을 싹 다 열어놨습니다. 카드라 통신에. 오늘도 지면 안 됩니다. 저 공개 클리닉 웰 MC의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2만 개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네네네. 제가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저 검색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안 돼요. 아니 커피를 왜요? 마시면 왜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제가 듣기로 교감신경을 이렇게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심장이 막 뛰시는 분, 또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이게 심장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분 카페인에. 맞다. 저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엄마도 커피 웬만하면 마시지 말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커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일단 안 마실 수가 없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 잠 깨져, 술도 깨져, 기억력. 우리 공부할 때 카페 가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커피 마시면 왜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병에 좋대요. 아, 당뇨병에는 좋지만은 네. 신부전증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 신부전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아. 저는 커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 저는 마셔도 된다. X 가겠습니다. 저는 O입니다. 만기 오빠야 눈이 어두워. 아, 누나 저 O입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해야지. 저는 X입니다. 나는요 당신의 네, 저는 민설아 나의 사랑해. 젊은 사람들은 검색을 좀 잘하기 때문에 검색료에 좀 마음이 가고 커피 안 먹으면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당뇨가 또 신부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앞전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X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거의 다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래. 내가 좀 이랬는데 그래 걸쿠드나 누가 걸쿠드나 가더라. 이게 카더라 그만 믿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카드라 통신을 믿고 나으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교수님이 제일 싫어요. 맞죠, 교수님? 얼른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안 됩니다. 이봐봐 안 된다잖아요. 진짜. 아니 무슨 어디 지식 좀 배워라. 이게 문제. 좀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 내공을 제가 100을 줬는데 이거. 좀 배워라. 가짜 뉴스 보지 말라니까 카드라 통신 훨씬 더 야, 이게 정보가 그래. 좋다니까요. 사실은 이제 카페인과 신부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연구된 바가 없지만 카페인이 아까 이만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분들이 카페인을 먹고 두근거림이나 이런 증상의 악화를 종종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페인은 안 좋습니다. 카드라 통신 같이 정말 좋은 정보 없습니다. 네, 카드라 카드라가 통신 세네. 네, 카드라 셉니다 여기는. 네. 그렇구나. 나는 커피 씹어서 안 먹는다. 어떻게 해서요? 썼어요? 나는 커피가 씹어서 안 먹는다. 씹었어. 콩 씹어 드신다는 줄 알았어요. 나도.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러닝머신을 1시간 이상 뛰면 심장에 해롭다. 러닝머신 1시간이요? 네. 그러면 약간 기준이 좀 빨리 달리는 건가요? 조금 빨리 달리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그건 같아요. 제가 뛰어봐서 알아요. 심장 너무 해로워. 너무 해로워.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해롭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가만 같아요. 있어봐. 전화를 해볼까? 뭐? 괜찮다고? 아, 이거 운동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다는데? 저처럼 일반인들 있잖아요. 운동 그냥 여름에 잠깐 하는 사람들 네. 힘들어요. 그냥 1시간 뛰어봐서 너무 힘들어요. 꾸준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자기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저는 100% 그리고 심장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은 물이 올 수 있어요. 조금 빨리 뛰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러닝머신 한 6, 7 이상 정도 할까요? 네. 6, 7 정도요? 네. 좀 땀을 좀 흘리고 좀 흑흑거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운동했다는 기분도 좀 들고 그럼 상쾌하잖아요. 땀 흘리고 난 뒤에 그 기분 아시잖아요. 좋지. 그러다 또 호흡 곤란하면 어떡해요. 심장 안 좋은데.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뛰면 안 됩니다. 저는 카드라 네. 통신은 절대적으로 제가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도현 민서 씨 씨랑 어때요? 같은 네. 입장인데 아이고 야야. 러닝머신에 요래 돌리봐라. 니도 우리 따라 하려면. 아이고 왔다라 합니까 제가? 아 근데 왜 따라가냐고. 아니 난 근데 요래 해야지. 러닝머신을 1시간 이상 빨리 뛰면 해롭다고 하셨잖아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이라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로울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 이만기 교수님처럼 운동하고 달리기 하는 분들이나 1시간 괜찮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가볍게 뛰고 달리는 아유, 거랑 운동도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요새 무식해요.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막 산을 올라갈 때 막 급하게 뛰거든데 워낙 막 속도로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우기시네요. 카드라 통신 앞에 이겼잖아요. 아닙니다. 네, 카드라 이제는 통신만큼 정확한 정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맞다.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다. 네. 따라 좀 저기를 떠라. 교수님 편만 들고 교수님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해롭습니다. 오 예. 진짜 드디어 사실 이만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의 운동이 그렇게 무리가 되지 가벼워요. 않겠지만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운동은 증사를 악화시킬 수가 근데 우리 있습니다. 악화되는 정도까지 예. 아유, 나는 그래서 그 오븐에도
요 사람들 참 싶었는데 만기 오빠가 덕에 나도 요리 들었다. 운동은 굉장히 신부전 환자한테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지만 지금 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의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운동입니다. 이 정도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상황이 아니라 운동을 조금 하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 정도의 강도를 얘기하고 횟수라든가 그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30분 정도, 주 4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부전이 심해진다. 신부전이 아니, 심해진다. 물을 많이 마셨네. 뭐든 신분이 물을 심해. 많이 아이, 마시면 여기 있어. 기다려보세요. 이것은- 기다려보세요. 또 카더라. 또 전화. 친구야. 근데 니 전화와 신부전증 알았잖아.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좋다고 그랬지? 맞지? 아니 뭐 옆에 주변에 친구도 신부전 그렇지. 앓은 친구, 뭐 화병 아니 있는 친구. 우리 나이가 되면은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카드라는 역시 정확합니다. 이번에 내가 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죠. 물 많이 먹어요. 그래. 왜냐면 아니 물을 어른들이 내가 안다. 모든 의학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라. 그래. 물을 한탄 뭐 할 때 뭐 1.5리터짜리 하루에 뭐 세병 물 정도 마셔라. 마셔봤자 화장실밖에 자주 안 아니 가요. 물을 살도 많이 빠지면 안 먹어야 돼. 그래.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뭐 노폐물도 걸러내고 뭐 바깥으로 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무조건 하고 나도. 어른들 말은 100부담 1000부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많이 맞습니다.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뭐 불릴 때도 우리 물에 담그잖아요, 그죠? 우리 네. 박경래 쌤 요리하시니까 아시죠? 뭘 불려요? 뭐 지금 사람이 음식으로 같은 거 보입니까? 불릴 때 봐봐요. 물에 넣잖아요. 뭘 넣어요? 네. 그 신부전도 막 이렇게 몸이 붓는데 거기다 물 또 들이분다. 아니 아까 신부전 의사 여기 보니까 안 된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붓는 걸 볶아도 된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맞다. 물 많이 먹어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빼내야 많이 돼. 잘 생각하세요. 아까 틀렸죠? 여기 아, 따라가서. 그렇게 한다. 막 무조건 막 물 많이 먹어. 아 이번에는 동생도 따로 우리 형님 아, 요리 우리 무조건 술 많이 X, 먹었다. X. 맞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따라와 많이 따라와 아, 따라와. 따라와. 보니까 따라봐. 다른 병은 따라와. 몰라도 네. 신부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대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안 좋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의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유튜브나 검색왕이래요, 검색왕. 네. 검색왕이라고? 네, 검색왕이 안 좋다는데. 맞다. 무조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 다른 먹어야 병은 된다. 몰라도 신부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로울 것 같아요. 저도 O 하겠습니다. 혼자서 네. 외롭게 안 그래도 외로운데 잠깐만. 돌리라는 게 돌려봐. 아, 이거 좀. 예. 아니,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화장실만 가고 제 생각에. 아, 그 많이 하나 마시란다고 돌리마라. 해서 하루에 그냥 막 큰 생수통을 다 먹는 사람이 어디냐고. 근데 이게 되도록이면은 물을 좀 많이 먹는 맞아. 게 좋다 이 이야기죠. 우리 망형님 말씀대로 근데 제가 살면서 물을 많이 먹어서 아프시다는 분은 물은 제가 못 나는 봤거든요. 못 봤어. 아니, 헬스장 가면 있어요. 막 심장 안전. 일단 빨리 공개할게요. 네. 네, 정답은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해로운 게 맞습니다. 진짜? 아니 무슨 심장이 물을 야, 검색의 승리 진짜 이거는 현대 문명의 진짜. 승리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내가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 아니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망이에요. 아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신부전 환자에서는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먹으면 먹는 대로 내 몸에 저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가보면은 그래, 아, 물 너 많이 물 먹어야 많이 먹어야 되잖아. 되는데 계속 물을 먹이잖아 이렇게. 이제 진짜 카메라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검색, 할 말이 그리고 공개 없다. 클리닉 외 선생님의 정확한 정보 여러분 들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승리로 끝났네요. 네, 축하합니다. 예. 따라갈 걸. 아유, 잘 오늘은 따라오세요. 카더라 이제. 통주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안 믿어야 되겠네. 이따 같이 가시는 거예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신선 채소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심장병에 좋은 묻지 마라. 확실히요, 신부전 왜 몰라서 키우는 병이라고 불리는지 다들 이제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내 심장이 진짜 고장난 것 같다, 오늘 얘기한 거 진짜 다 맞는 것 같다 할 때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심장내과에 내원하게 되면 심전도 검사나 가슴 X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가슴 X선 촬영에서 심장이 커져 있거나
폐 부종이 있으면 신부전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전 초기에는 이런 검사 결과들이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의 가장 필수적인 검사 방법은 심장 초음파 검사가 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침습적인 검사 없이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서 다양한 심장 질환에서 진단의 초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수축 기능이나 이완 기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위를 다 절제하고 또 대장 쪽에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면 다 이렇게 절제를 하잖아요. 만약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가슴 흉부를 갖다 다 열고 근데 심장 짧나? 그럼 이걸 다 열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 만약 이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심장이 막 멎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무섭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만성 신부전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부전의 치료의 목표는 완치보다는 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환자분이 신부전이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병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부전에서 치료의 약제로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고혈압 약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약제들이 신부전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또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뇨제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방금 우리 만경님이 말씀하실 때 심장이 아프면 이렇게 탁 열냐고 하면서 약간 좀 겁먹은 모습을 봤는데 이거 가슴 열어. 은근히 약간 쫄보시네 우리 형님이. 네. 그나저나 저 교수님 말씀대로 신부전 때문에 인공심장이나 보조장치를 넣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사실 이제 신부전 환자에서 그리 많은 퍼센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부전의 전체 환자 중에 한 5% 정도가 이런 이식이나 인공심장이 삽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신부전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심실과 자심실이 뛰는 속도가 다른 그런 신부전들이 있으세요. 이게 가짜. 예, 그래서 이 심장이 뛰는 그 시간 차이가 긴 환자들한테서는 심시 그 재동기화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요? 근데 심장 모르겠다. 왼쪽에 있잖아. 모른다. 웃지 마라, 몰라서 안 건나. 이것도 우리 나이 때 봐라. 아니 누님 나이 때는 심장은 그냥 가슴에 열면 통째 전부 이 자체가 전부 다 심장인 줄 아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이게. 안 뛴다. 안 된다고요? 잘 뛴다고. 잘 뛰어야 돼, 그죠? 잘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심장이 좀 리듬이 좀 주기적으로 당당 이렇게 팔딱팔딱 뛰게 하려면 또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럼? 신부전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은 분들은 운동에 의한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너무 심한 운동은 좀 안 좋다고 하셨고 가벼운 운동 어떤 거 네,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단계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을 권고해 드리는데 처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 운동,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본 운동, 주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을 이제 권해드려서 이 세 사이클이 완만한 수준의 심박수 증가와 하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 좋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운동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걷기, 뭐 달리기 아니면은 수영 등의 운동을 권해드리지만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만기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아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면 뭐,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좀 같이 배워볼까요? 예, 네. 그러면?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팔 운동부터 해보면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밀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한 벌써 됐어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저
도리도리, 손도리. 전환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막 이렇게 이완이 되니까 훨씬 팔도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충분히 손목을 풀어주신 이후에는 네, 그다음에? 이 깍지를 낀 손을 위로 밀어서 팔을 쭉 펴서 네. 또 좌우로 밀어주시면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야.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예. 이거 좋다.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아이고, 동작은 시원해. 일어나서 네. 같이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일어나서. 이 깍지를 뒤쪽으로 끼신 다음에 네.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직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선생님 되게 유연하시네요. 네. 야, 이거 지금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안 보여요. 팔이 안 올라가지. 아이고야. 됐어요. 아, 네. 어디 갔다 오셨던 거죠? 어디 갔다 왔어, 근데? 갑자기 뼈가 사라지는데? 나는 키가 반동가리가 돼서 잘 안 빈다. 아, 이게 충분하게 그냥 자기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 예, 올라가면 너무 되는 거죠. 무리하시는 건 좋지 지금 않고요. 팔은 좀 올라갔는겨. 예, 잘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뒤쪽도 쫙 당기고. 네. 네. 하체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한 손은 의자를 잡고 한 손은 발 등 쪽을 잡으셔서 뒤쪽으로 조금 당겨주시면 또 하체를 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딱 내 스타일이다. 이거는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해도 되겠다, 예.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네. 이렇게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지만 신부전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요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상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TV 보면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TV 보면서. 자, 지금부터는요, 가장 쉽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렇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남몰래 무슨 음식을 먹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공개 클리닉 웨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경희 교수님의 냉장고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닥터의 냉장고. 오늘은 저희 집 냉장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문 열기 참 쉽지 않는데. 쉽지 않은데. 부끄럽긴 한데 저는 아침에 출근 시간이 조금 빠듯한 편이라서 아침 식사는 곤약 젤리라든가 레몬즙으로 대신 식사를 합니다. 레몬즙으로. 이 레몬즙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아침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신선 채소들로 샐러드를 즐겨 먹는 편이고요. 밥을 할 때는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현미나 귀리입니다. 이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섬유질이 부정맥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외? 참외네. 너무 사과네, 사과. 사과? 사과 저렇게 발같진 않잖아. 네, 닥터의 냉장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거네요. 네, 생각이 토마토. 난다. 홍시가 열리면. 아니 진짜 이게 토마토가 딱 보면은 열리면. 예. 홍시야 홍시. 진짜 오늘 홍시. 빨갛게 완전 익었다. 완전 잘 익은 홍시. 요즘 토마토가 철이라 그런가 봐요. 네. 토마토가 보면은 파랗잖아요. 아, 그 짭짤이 나오는 거는 막 초록색도 맛있는데. 초록색도 네. 맛있는데 이게 이렇게 발갛게 된 거는 아주 오, 최고로 좋을 때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일본 부분은 막 소금을 찍는데 나는 설탕을 막 어갖고 많이 그거 넣어야 되는 맛있지, 거야. 맛있지. 그거 나중에 맛있는 맛있는 거야. 진짜 아, 맛있어. 그거 네. 정말 지긴다. 네, 아마 선생님이 뭐 설탕을 먹는다고 하면 안 좋아하시겠죠? 네. 자, 그것도 토마토. 먹어야지. 선생님은 그럼 설탕 솔직히 안 뿌려 드시나요? 그냥 먹거나 아니면 뭐 갈아서 먹거나 다양하게 먹는데 이 토마토가 좋은 이유는 네.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라이코펜이 혈관 노화를 예방해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심장질환을 앓는 분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뭐 요 정도 크기,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든 많은 건 좋지 않아서 토마토의 하루 섭취량은 한 2개 정도까지로 제한이 돼 한 끼가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2개. 예. 토마토 이렇게 보통 생이나 뭐 아니면 주스로 드시죠. 설탕 뿌려 드시지 말고요. 더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박경래 건강밥상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박경래입니다. 오늘 음식은 심장병에 좋은 그 도마도로 해갖고 하는 요리거든요. 도마도가 오징어를 품었는가, 오징어가 도마도를 품었는가. 오징어? 오징어 도마도가 만난다고? 나는 도마도락 하는데 영감이 그 나가면 도마토락 해라 하네. 토마토, 오징어, 요거는 마음이잖아. 정리가 좀 마. 요거는 이제 계란하고 또 도마도가 궁합이 그래 좋다네. 그리고 요거는 파프리카. 이게 먹고. 저 이거 뭐? 파프리카요? 아니 이거 파프리카 아니고 이게 먹고. 브로콜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돼갖고. 왜 신부전에 토마토가 좋을까요? 모르겠다. 뭐 좋다 카야 안 좋나? 묻지 마라. 어디가 좋은데? 나가도 돼요? 한 개 생각하면 10개 잡으면 다 하나. 학생하자 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지혈증도 좋고, 이거는 동맥경화도 좋고, 다 좋대요. 일단은 요리하는데 신경 써주세요. 묻지 말고. 이게 지금 도마도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니까 이걸 넣으면 응고가 됩니다. 즙을 내는 건가 봐요? 이거 많이 갈아 넣으면 토마토도 그렇고 전구추도 그렇고 마도 그렇고 혼자 막 죽었네. 아들은 몰라요. 아들은 가라. 자, 그겁니다. 밀가루를 조금 넣을게요. 그래야지. 자, 요거 소금입니다. 토마토는 찬 음식이고 또 이거 오징어는 좀 따뜻하다네. 그래서 막 둘이 궁합이 맞네. 찰떡궁합이라 하는 거는 요 얼마나 잘 붙는가 한번 보자 오늘. 자, 우아하게 요래 뿌리세요. 집에서 손으로 득득 들어가 그래야지 우아하게. 그래, 음식은 어쨌든 뭐 눈에서 먼저 먹어야지. 아우 맛있겠다. 오징어 순대 같은 거네요. 그러네요. 오징어 순대구나. 카메라를 한번. 아, 맛있습니다. 이게 궁합이 맞는 같네 보니까. 싹싹 달아붙은 게. 이 소리만 들어도 좋네. 어이구 맛있습니다. 맛이 궁금하겠지? 궁금하죠. 어떤 맛일까요? 야, 아니 토마토를 품은 오징어입니다. 그러면은 뭐 토푸모? 오징어 토마토 순대? 토마토 오징어 순대?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아니 선생님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토마토를 또 자, 이렇게 짠. 먹네. 짠해요. 근데 토마토가 있는데도 막 이렇게 즙이 뭐 많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네요. 말을 갈아 넣자. 진짜 그래서 찰지네. 오징어의 식감이 장난 아닌데? 그 안에 있는 토마토 향이 나와요. 엄청 고소하네요. 교수님 어떠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게 지금 안쪽에 이제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안에 갈았는 게 아니고 썰 있다 썰이. 아, 사실은 토마토가 생으로 먹기 조금 힘든 음식일 수도 있어서 저도 뭐 집에서 카레에 넣거나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데 이 요리 명인님께서 토마토를 아주 잘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요리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토마토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할 때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하는 것이
가장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제 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저에 또 이제 여기다 이제 기름 비싼 거 썼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 오일. 아보카도. 아, 그게 좋대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네, 토마토를 품은 이 오징어 순대 맛까지 봤습니다. 몰라서 키우는 병 중에 무서운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만나보니 신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내려주실 오늘의 한 줄 처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입니다. 붓고 숨 찰 땐 의심하라. 붓고 숨이 찰 땐 붓고. 의심하라. 특히 이게 아까 완치보다는 완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의심을 좀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을 경험하는 그 상황까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증상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요. 붓고 숨이 찰 때는 의심하시길 바랍니다.